안녕하세요. 동바시 대표 김유일입니다. 오늘 쉬시는데 또한 저희 영상을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할 때 맨 먼저 정보 수집부터 해야 한다는 것부터 정보를 제공해 드리러 왔습니다. 요즘 뭐 귀농귀촌에 있는 분들이 한 1년에 50만 명 가량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베이비 세대가 지금 요즘 퇴직을 하시면서 아마 농촌으로 많이 좀 쉬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일정에 조그마한 수익이라도 내려고 귀농귀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귀농귀촌 상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농바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귀농귀촌 준비할 때는 먼저 정보 수집부터 해야 된다는 걸로 농바시 재택 10강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 저의 다양한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좀 오셔서 무료로 시청해 주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여성을 상담한 사례인데요. 뭐 이런 말들이야 다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이런 걱정이 되죠. 사실 어떻게 귀농을 해야 잘할 것인지 또한 텃세는 없는지 귀농귀촌에 대한 기본적인 조언을 좀 들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먼저 저는 들어가 보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www.returnfarm.com인데요. return.farm.com인데 여기에 매직하는 정보들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뭔지, 또 교육 일정은 어떻게 되고, 또 통계 자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지금 봐야 하기 때문에 한번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꼭 좀 들어가 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또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 정보고 어떤 것이 가짜 정보인지를 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귀농에서 농지라든지 수익형 주택단지다 뭐 이런 용어도 나오고, 근데 부동산 관련 광고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투자를 권유한다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을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묘목 판매 광고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잘못된 광고에 내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도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귀농 정보 얻는 방법은요, 뭐 우선 귀농귀촌 종합센터, 아까 뭐 www.returnfarm.com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셔서 일단 확인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멘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귀농귀촌 개에 좀 문의를 해보시면 멘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지원금을 줘가지고 활동비를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에도 익산시 귀농귀촌 농업기술센터에 있잖아요. 이게 귀농귀촌 개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토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맨 먼저 귀농한 그런 친척이라든지 아는 지인들을 상대로도 정보를 좀 수집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앞길을 걸어간 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종합센터 소속으로 귀농 닥터 제도를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올해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장 컨설팅이 필요할 때 어떤 귀농 닥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장목을 선택해야 하는 요령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농 전에 장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것을 해야 좋냐 괜히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 소득이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익숙한 장목을 저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수익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와야 되지,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귀농을 하면은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귀농 후에 종목을 변경해도 늦지 않다는 말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 귀농인 종목을 무작정 도전하지 말고, 어떤 뭐 성공 오신 분들이 뭐가 좋다, 아로니아가 좋다, 뭐 블루베리가 좋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레드향이 좋다, 백향가가 좋다, 그런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결과들인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한 분들은 화려한 측면만 보지 마시고 자기가 관심 종목에 대해서 어떤 공부부터 시작을 하라고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종목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을 뭐 한두 가지라도 정했으면은 어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재배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을 어느 정도나 투입하는지, 1년 내동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름에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시설, 어떤 시설이 필요하는지, 필수적, 이거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시설은 뭐가 있는지, 차광목은 있어야 되는 건지, 또 관정은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필수 시설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규모는 보통 뭐 소농이 1헥타까지를 소농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너무 많은 농지보다 보통 3,000평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하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2년에 한 번씩 감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남들이 많이 낳는 품목이지만은 이러한 종목은 뭐 2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2년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생산되냐, 2번 나오냐,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나오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런 자금 회전 주기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여건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귀농귀촌 요령 제한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을 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현장 실습이 포함된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 일종의 그 동기들이 굉장히 서로가 도움을 주거든요. 귀동량도 하고, 그리고 교육 강사라든지 교육생과의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라는 말 나오네요. 여기에.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나 혼자 외골수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귀농귀촌이 되니까요.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과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교류를 통한 자신만의 귀농귀촌, 색깔 있는 귀농귀촌 설계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귀농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부터 이제 경치 좋다고 해서 이제 확 정하지 마시고 몇 군데 정해가지고 여러 번 사계절을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상황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방문했을 때는 아주 좋았는데 겨울 가니까 너무나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도 못 올라가고.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또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시골이, 농촌이. 그래서 사계절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귀농귀촌할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귀농귀촌은 처음부터 이제 장목을 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선배 귀농인들과 네트워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땅을 사지 말고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평, 10평, 심지어는 그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임시 귀농귀촌 정주 시설을 활용해서 일단 그 영농 연습을 하면서 또 나무 일을 도와주면서 그 지역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마을인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텃세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또 잘못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서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마을인지를 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그리고 이제 장목을 선택할 때 우리 익산에 그 표금을 서시는 분인데 농진청에 가시면은 농사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NONG SARO라고 농사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진흥청의 연구원들이 올려놓은 거, 지도직들이 올려놓은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농진청 표준 소득 조사 결과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선택하려고 한 10년간 그런 소득 추이를 한번 살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주 뭐 10년 동안 크게 변동 없이, 가격이 변동 없이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표고버섯을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막 그냥 가격이 뚝 떨어졌다가 또 뭐 저기 또 1년 뒤에는 막 가격이 팍 치솟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그런 소득국선은 그렇게 좋은 작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아니라 한 5년이라도 이렇게 좀 소득이 꾸준히 나오는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현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성공한 귀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목을 선택할 때 꼭 그 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사로라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저기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결과에 소득률이 나오거든요. 뭐 60%다, 70%다. 네, 이런 소득률을 좀 10년간 아무런 크게 변화가 없는 작목을 선택을 먼저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시키면은 실수 없는 귀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경상북도에서 요즘 그 청년 농부를 위해서 스마트팜 12,000평을 공공기관에서 조성해 놓고 600평씩, 그러니까 한 하우스 200평짜리 3동이죠. 600평씩 딸기를 재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 농부들이 한 3동에서 보통 1,500에서 2,000 한 동에 그 정도 나오니까 3동이면 6,000 정도면 어디가는 뭐 회사 좀 월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 오도록 하려고 그런 제도도, 좋은 제도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 변동폭이 많이는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생활에서 많이들 고객들이 먹는 그런 품목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표준 소득 조사를 한번 조사해가지고 귀농구청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바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간단한 그런 정보를 먼저 수집부터 해라는 제목으로 좀 정보를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연예기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